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과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면에서 중심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죠? 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각각의 지름의 길이가 30과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뭔가 사각형 같은 모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 탭에 들어가셔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만들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길이가 반지름이 8이고 하나는 4 이렇게 되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10이고,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81-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그려줄 건데, 이거 역시 저번 시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중심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호가 생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중심이 이루는 각도가 30도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과 중심을 잇는, 이것을 일단 실선이 아니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하시고,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각도가 30도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반지름이 4고 8. 그리고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6. 이고 저번 시간에는 아마 이까지 알려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원을 하나 더 그려야겠죠? 점선 해제하시고, 각각의 지름이 하나는 32짜리고 하나는 24짜리네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설정해 줍시다. 네, 이만큼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호로 모든 것을 연결하면 되는데, 물론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너라는 기능이 있죠.
저번 시간에도 코너라는 기능을 알려줬을 건데요. 이 코너를 누르시면 이렇게 뜬 거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메뉴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코너를 누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양쪽의 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와 이렇게 코너를 했을 경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사라져야 되죠. 안 사라지게 하려면 이 메뉴들을 봤을 때 실선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No Trim을 선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24인데 보시면 이게 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것이 아닌 여기에 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G로 다시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가 생성된 거를 볼 수 있겠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다시 이거 원래대로 돌려줘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코너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뉴들을 좀 잘 보셔야 한다는 것,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제 도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똑같이 Start, Mechanical Design, 파트 디자인 들어가셔서 이번에 배울 기능은 파트 디자인에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헤드, 포켓, 다음에 엣지 필렛, 챔퍼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스케치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아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길이는 적당하게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고요. 나가신 다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는 2D상에서만 뭔가를 작업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D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뭔가 잡아당기면 입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 같죠? 이거를 구현해 주는 것이 바로 패드입니다. 패드를 눌러주시면 이 랭스라고 있는데 이게 원하는 길이만큼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설정하시고 지금 스케치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스케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회색깔의 뭔가 직육면체가 보이죠? 그리고 이 방향이 말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랭스를 마이너스로 설정해 주셔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말고 이쪽으로도 똑같이 패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미러드 익스텐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으로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스케치에 들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보다 작은 원을 안에 그려줄 겁니다. 원래는 길이하고 다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의 모양대로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구멍을 뚫는 메뉴가 필요한데 이 메뉴가 바로 포켓입니다. 포켓을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구멍을 뚫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니까 리버스 디렉션 해주시고 지금 초기에 설정된 게 100으로 돼 있는데 원하는 길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만 하면 프리뷰 눌러주시고 살짝만 파진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여러 가지로 뭐 100 해주면 지금 우리가 이 패드한 길이를 100으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00보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120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구멍을 뚫을 수 있고 확인하려면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케치를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또 그려주시고 이번에도 포켓을 해줄 겁니다. 해주시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길이를 잘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디멘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가 보이죠? up to next, up to last, up to plane, up to surface 있는데 이 중에서 up to plane에 들어가 줍니다. 이 기능은 해당 평면까지 포켓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프리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계산해서 뚫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패드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패드와 포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무조건 패드의 시작점은 이 평면이 돼야 되는가인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작점을 저희가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똑같이 적당하게 직육면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패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시작점이 이 평면이 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앞당겨서 한 여기쯤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More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보시면 세컨드 리밋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0으로 설정이 돼서 이게 시작점과 일치할 건데 이거를 대략 20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그리고 프리뷰를 눌러봅시다. 근데 뭔가 보니까 시작점이 여기에서 뒤쪽으로 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약간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럴 경우에는 전에도 알려줬겠지만 마이너스 20 해주고 프리뷰 눌러주시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잘 됐죠? 그리고 이 엣지 필렛하고 챔퍼 같은 경우에는 예제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도면입니다. 1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ZX 평면으로부터 이렇게 큰 모양의 단면을 그리고 이거를 패드를 한 뒤에 이 작은 부분을 포켓, 더 작은 부분도 포켓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말대로 한번 ZX 플레인에 스케치를 우선 그려봅시다. 어떤 스케치를 그릴 거냐 하면 이렇게 큰 스케치를 그리시면 전체적인 형상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파일이란 걸 한번 써볼 건데 프로파일은 뭐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점이 생성되면서 여러 가지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꺾이게 그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걸 멈추고 싶다 하시면 더블 클릭이 아니면 이걸 그냥 직접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구속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거와 이거 사이 각이 45도 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이걸 나가서 보시면 이거를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거를 플러스를 좀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까지는 해제해 주실 필요 없고 최소한 스케치 단위 정도까지는 이 플러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패드 눌러주시면 이 패드 할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까지 패드를 하면 되니까 이게 길이가 50이죠. 이렇게 패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포켓을 해주실 건데 포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주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둘 다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끝점만 설정하셔도 되는 여기서 스케치를 그린다면 여기가 어차피 시작점이 될 거니까 끝만 설정해주면 되겠죠?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프로파일로 대략적인 파줄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파줄 때 이만큼만 파주면 되죠. 이만큼만 파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유를 둬도 상관없습니다. 버켓 했을 땐. 이렇게 지금 구속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행하니까 서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패러럴리즘. 이게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각자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거 길이가 15네요. 대충 설정해 주시고 뭐 이것도 뭐 맞춰주시면 좋긴 한데 굳이 맞춰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편의상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켓을 할 건데 지금 포켓이 50돼 있죠? 근데 보시면 50에서 10만큼을 뺀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포켓을 해줘야 되니까 50 마이너스 10만큼 해줘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깎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깎는 거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선택해 가지고 시작점 끝점으로 하도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밑에 점을 스케치로 삼아서 여기서 그냥 쭉 깎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스케치를 할 건데 그냥 이거 스케치를 누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 자신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케치에 보시면 포지션드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평면 눌러주시고 V가 수직축 그리고 H가 수평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그대로 실행시킨다면 약간 요런 관점으로 보게 되겠죠. VH. 우리가 원하는 거는 VH 이렇게 되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하면 V를 반대 방향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H와 V를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Reverse V Swap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해주시면 원하는 방향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주고 이 사각형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길이와 같죠? 다음에 사각형의 너비는 나와 있진 않은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것과 이거 길이가 나와 있죠? 여기와 여기 사이 길이. 이게 20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이것과 이거 사이 거리가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것을 포켓해야 되죠. 이거를 약간 충분한 각도로 이렇게 포켓을 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 up to plane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3D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보다는 좀 복잡해 보이죠? 먼저 이 밑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달려있는 부착물들을 좀 그려주는 게 좋겠죠? 우선 밑판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스케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므로, 물론 이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케치 그냥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방향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좋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V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V와 H 위치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처음 해보시면 아마 좀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건데 뭐 헷갈리시면 그냥 뭐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0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구속 조건을 설정하시고, 22네요, 단지름은. 다음에 이거와 요거 길이가 나와 있는데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이 전체 길이가 164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4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4가 전체 길이니까 124 나누기 2로 해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미러로 다 옮겨주면 될 건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좀 선택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여기 있는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오토 설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미러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오토 설치 미러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드나 포켓에 그리는 스케치는 패곡선의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그리든 이까지는 상관이 없긴 한데, 하나 정도는 상관이 없고 두 개부터는 오류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패곡선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게 패곡선이 아니면 이게 끊어진 부분이 발생한 선이란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얘가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해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2짜리인 원, 지금 어떤 거를 해주냐 하면 여기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원래 포켓으로 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패드할 때 하나 정도는 미리 해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원이 또 있다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 또 그리는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튼 이거 길이가 120 나누기 2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드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한번 아래로 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XY 평면 위에서 이거를 그릴 수가 있죠, 위에. 물론 이 평면을 선택해도 되긴 합니다만 약간 관습상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튼 프리뷰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착물을 그려줄 건데, 방금 말했지만 이걸 선택해도 되지만 이 XY 플레인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그리게 되면 똑같이 해줍니다. 이번에도 약간 이런 방향으로 그리기 위해서 H를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V와 H 위치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2호의 경우에는 2호와 일치를 해야겠죠. 여기가 연결이 안 됐네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요거 사이 거리는 22 나누기 2죠. 그리고 이것과 이거는 서로 접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호와 이 원의 중심이 같죠. concentrity 이렇게 해주시면 4분의 1이 완성됐고, 방금 배웠듯이 선택을 해주시려면 오토 설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구멍을 내기 위해서 12짜리 원을 생성해 줍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 나중에 포켓 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포켓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 따라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역시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미러로 옮겨주고, 그리고 포켓을 해줍니다. 15 그대로. 이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려야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패드는 해야겠네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켓 한 번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평면에 들어가서 먼저 큰 거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홀을 그리고 싶다, 여기서 프로파일로 홀을 그리고 싶다 하면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호가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면 이 중심이 요 축 사이에 있죠? 요 축 성상에 있죠?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이 46이니까 반지름이 23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 사이 거리가 67. 그리고 이거의 길이는 88 나누기 2죠. 요거 해주고 이 모든 것을 오토 설치로 해준 다음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드를 해주실 건데, 이거 지금 두께가 얼마인지가 1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12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이쪽 방향만 지금 패드가 돼 있으니까 미러드 익스텐트에서 똑같이 대칭이게 패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똑같이 또 들어가서 원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원은 이것과 일치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패드를 해줄 겁니다. 패드가 보면 32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나누기 2 해주고 미러드 익스텐트 프리뷰 오케이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되니까 똑같이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28이죠. 그리고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주시고요. 나가고 포켓에 서서 미러드 익스텐트 해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하나가 더 남았죠. 이게 남았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니, 스케치할 때 그릴 수도 있는데 왜 안 그렸냐?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엣지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엣지 필렛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엣지,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필렛을 준다. 즉 약간 둥글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엣지 필렛을 선택하시고, 반지름이 지금 보시면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필렛 이거 클릭해 주시면 필렛 해줄 거 그냥 하나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선을 선택해 주셔야지 면을 선택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리뷰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도면입니다. 3번 도면은 보기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 3번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XY 평면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똑같이 H 반대로 HV 서로 위치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들어가시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팔각형을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직접 그리셔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그리지 않고 직사각형을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이걸 사용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중심을 여기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사각형, 이걸 선택해서 중심 클릭해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95, 세로 길이는 35네요. 그리고 나가줍니다. 그리고 헤드로 높이가 12이군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이 원들을 그려줄 건데, 이 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려주느냐, 아니 이렇게 경사진 원은 어떻게 그려주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일단은 한번 따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위의 평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원을 그릴 건데, 지금 원의 지름이 이 작은 게 9죠? 그리고 이 작은 거를 기반으로 여러 개를 또 그려주고, 이것과 이거 사이 거리가 지금 30이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거를 모두 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까지가 저희가 패드와 포켓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C10이라고 보이죠? 이 C10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챔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엣지 필렛이랑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렇게 45도 각도로 각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고, C10이라는 뜻은 10mm라는 뜻입니다. 프리뷰를 해서 확인해 주시고 OK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것도 파낼 수가 있는데요. 마침 이 각도 90도이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면 각도가 45도가 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챔퍼 45도로 설정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시면 9고 나머지가 9죠. 그래서 18-9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이라는 것도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한 다음에 OK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도면을 볼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패너 같은 모양인데 이거 같은
같은 경우에 과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거는 쉽게 아마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티아 2주차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